이 얼굴, 설마, 당신, 저 강태진 씨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여기가 당신 집이었단 거예요? 가사도우미로 들어온 그녀 알고 보니 남편의 전 부인이었다. 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앞으로도 많은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아침 6시 정각. 박영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치고 있었죠. 옆자리를 슬쩍 보니 역시나 비어 있었습니다. 강태진은 벌써 나간 모양이었어요. 골프장에 일찍 가야 한다며 새벽같이 일어났을 겁니다. 영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는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죠. 40년 넘게 해온 일이니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을 하나하나 올려놓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어요. 여보, 아침 먹고 가요. 습관처럼 나온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죠. 영자는 혼자 밥상 앞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밥상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은 영자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딸은 부산에서 교수로 잘 살고 있었죠.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잘 컸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은 잘 컸고 이 집만은 지켜야지. 영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강남의 이 오래된 아파트는 신혼 때부터 살았던 곳이었죠. 주변이 다 재개발되어도 이곳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추억이 담긴 공간이니까요.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화분에 물을 주는 일과가 이어졌습니다. 집은 늘 깔끔했죠. 누가 와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태진의 친구들이 가끔 들르긴 했지만 그들도 영자보다는 태진을 찾아오는 거였죠. 오후가 되자 영자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서 정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병원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지만 혼자 걷는 길은 왠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간호사가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자는 애써 미소를 지었죠. 남편이 바빠서요. 은퇴했는데도 더 바쁜 것 같아요. 물리치료를 받으며 영자는 옆 침대의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죠. 남편은 밖으로만 돌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그나마 이렇게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영자는 병원 로비에 있는 복지센터 안내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노인 일자리 연계 가사 도우미 프로그램 마이너스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말벗 겸 가사 도우미를 파견해 드립니다. 영자는 전단지를 한 장 뜯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동무라도 있으면 이 허전함이 조금은 나아질까 싶었죠.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다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태진은 늦을 거라고 문자가 왔죠. 동창 모임이 있다면서요. 영자는 혼자 먹을 저녁을 간단히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TV를 켜놓고 밥을 먹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겠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죠. 엄마 잘 지내? 아빠는? 응, 잘 있지. 아빠는 모임 갔어. 또 맨날 모임이네. 엄마 혼자 있지 말고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딸의 말에 영자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다들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만나면 남편 흉보기 바빴죠. 그것도 이제는 지겨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자는 아까 가져온 전단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가사도우미 프로그램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내일 한번 전화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집에 누군가 있으면 이 텅 빈 공간이 조금은 채워질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가는 시간, 영자는 거실불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진이 들어올 때를 위해 현관등만 켜놓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좀 다를까? 하지만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이대로는 너무 외로웠으니까요.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에서라도 북적이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 가져온 전단지의 전화번호를 보며 망설이다가 결국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죠. 상담원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가사도우미 신청 절차를 밟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방문 일정을 잡는 것으로 끝이었죠. 다음 주 월요일에 담당자가 방문해서 상담하고 적합한 도우미를 배정해 드릴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죠. 영자는 오랜만에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누군가 올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장 보는 일도 즐거웠어요. 일주일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월요일 오전 약속한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죠. 복지센터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집안 환경을 둘러보고 영자의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군요. 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글쎄요. 사실 집안일은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말동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원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했죠. 며칠 후에 적합한 도우미를 찾아서 연락하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복지센터였죠. 도우미가 배정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신가요? 영자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드디어 집에 누군가 올 사람이 생긴다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죠.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태진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가사도우미가 와요. 복지센터에서 연결해준 프로그램이에요. 태진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우미, 뭐하러? 당신 혼자서도 잘하잖아. 그냥 혼자 있기 심심해서요. 말동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태진은 별다른 반응 없이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 영자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죠. 다음 날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죠.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 블라우스, 깔끔하게 빗어 넘긴 은발이 인상적이었어요. 정숙희입니다.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어딘가 힘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정숙희를 맞이하며 집 안으로 안내했죠. 나이는 70 정도로 보였는데 허리가 꼿꼿하고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어머, 집이 참 깨끗하네요. 혼자 사시는데도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니. 숙희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괜히 뿌듯했죠.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아서요. 차 한 잔 드실래요? 일하기 전에 이야기도 좀 나누고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가 내온 차를 마시며 수키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죠.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10년 전에 먼저 갔거든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고요.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게 되자 영자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수키는 경청을 잘했고 적절한 타이밍에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일을 알려주시겠어요? 영자는 집안 구조를 설명하며 이곳저곳을 안내했습니다. 수키는 빠르게 파악하는 것 같았어요. 부엌에 들어서자 수키가 말했죠. 반찬 정리는 이렇게 하시는군요. 아주 체계적이시네요. 주방 수납장을 열어보던 수키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영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자 수키가 옷장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양복이 많으시네요. 남편분이 정장을 즐겨 입으시나 봐요. 네, 은퇴했는데도 맨날 정장 입고 나가요. 습관이 무서운 거죠. 수키는 옷장을 열어 양복들을 살펴봤습니다.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처럼 양복 주머니를 확인하고 옷깃을 다듬었습니다. 이 회색 양복 참 고급스럽네요. 어디서 맞추셨어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거라. 아마 청담동 양복점일 거예요. 수키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침실 문이 열리며 태진이 들어왔죠. 골프 약속이 취소되어 일찍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태진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수키를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수키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정수키입니다. 태진은 잠시 수키를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그 도우미 분이시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흘렀지만 영자는 그저 태진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수키는 부엌에서 능숙하게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영자가 도우려 했지만 수키는 혼자서도 충분하다며 만류했죠. 된장찌개 끓이는 법이 집집마다 다른데 이 집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 저희는 멸치 다시마 육수에 조개를 넣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키가 끓인 된장찌개는 놀라울 정도로 영자네 집 스타일과 비슷했습니다. 태진도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이 동그래졌죠. 이거 맛이 아주 익숙한데요? 수키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영자는 그 미소가 왠지 쓸쓸해 보였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수키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는 모습이 마치 이 집을 잘 아는 사람 같았어요. 화장실 수납장이 어디 있는지, 청소도구가 어디 있는지 묻지도 않고 찾아냈죠. 이 근처 오래 사셨나 봐요? 왠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영자가 물었습니다. 수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네. 예전에 이 동네 살았어요. 오래전 일이지만요. 저녁 무렵 수키가 일을 마치고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영자는 아쉬웠죠. 오랜만에 집이 활기차게 느껴졌거든요. 내일도 오시는 거죠? 네, 월수금 출근하기로 했잖아요. 내일은 좀 더 일찍 올게요. 수키가 나간 뒤 영자는 거실에 앉아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웠죠. 집에 사람이 있으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태진이 잠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그 도움이 괜찮은 사람 같네. 일도 잘하고. 영자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태진이 마음에 들어하니 다행이었죠. 하지만 태진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복잡한 감정을
영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숙희는 영자네 집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월수금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나타났고 집안일을 척척 해냈죠. 영자는 숙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니까요. 어느 수요일 오전 숙희가 태진의 옷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자가 차를 내오려고 부엌에 갔다가 돌아오니 숙희가 낡은 와이셔츠를 들고 있었죠. 그 와이셔츠 어디서 샀는지 기억하세요? 숙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글쎄요. 오래된 거라 잘 모르겠네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재질이 좋아 보여서요. 요즘은 이런 품질 찾기 힘들거든요. 숙희는 와이셔츠를 조심스럽게 개어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분이 하늘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하늘색 셔츠가 유독 많네요. 영자는 놀랐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태진은 하늘색 와이셔츠를 즐겨 입었죠. 젊을 때부터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태진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숙희와 영자가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합석했죠. 정도우미님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별 말씀을요. 이 집은 워낙 깨끗해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태진이 숙희를 보는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숙희도 태진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찻잔만 만지작거렸죠. 그런데 정도우미님은 어디 사세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숙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도봉구요. 여기서 좀 멀죠. 어머, 그렇게 먼 데서 오시는군요. 힘드시겠어요. 태진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도봉구 어디쯤이신가요? 제가 그쪽에 아는 분이 계셔서. 숙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죠. 쌍문동이에요.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영자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참, 정도우미님. 김치가 떨어져 가는데 다음 주에 김장할 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김장이야 제 전문이죠. 숙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태진이 또 끼어들었죠. 여보, 우리 집 김치는 늘 까나리 액젓 대신 멸치 액젓 쓰잖아. 정도우미님도 아실 거야. 순간 숙희의 표정이 굳었다가 금세 풀렸습니다. 네. 멸치 액젓이 더 깔끔한 맛이 나죠. 영자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가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운 사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희가 청소를 하다가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한 거였죠. 먼지를 털어내려다 그만 앨범이 바닥에 떨어졌고 사진들이 흩어졌습니다. 사진을 주우려던 숙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 태진의 사진이었는데 그 옆에 앉은 여자가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30년도 더 된 사진이었지만 선명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숙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앨범에 다시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영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숙희는 황급히 앨범을 제자리에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 그 앨범은. 영자가 침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숙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앨범을 들고 있었죠.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떨어뜨렸어요.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영자는 그런 숙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래된 앨범이라 먼지도 많이 쌓였을 거예요.
제가 할게요. 영자가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펼쳐진 페이지에 시선이 멈췄죠. 태진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을 자세히 보던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 태진 옆에 앉은 여자. 분명 수키와 닮았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수키 본인 같았죠. 영자는 수키와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건 수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다른 사진들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태진과 그 여자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어요. 심지어 웨딩 사진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죠. 정도우미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키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태진이 들어온 것이죠. 거실을 지나 침실로 오던 태진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영자가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여보, 이 사진 속 여자가 누구예요? 왜 정도우미님과 똑같이 생겼죠? 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키가 대신 말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하지만 영자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남편한테 듣고 싶어요. 여보, 대답해요. 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야. 설명하기 복잡해. 복잡하든 말든 설명해요. 이 여자가 누구냐고요?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진은 수키를 흘끗 보고는 고개를 떨구었죠. 첫 번째, 아내였어. 영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 태진이 결혼한 적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자세한 건 몰랐죠. 태진이 말하기 싫어했고 영자도 굳이 캐묻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정도우미님이... 영자는 수키를 봤습니다. 수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가 정수키입니다. 강태진 씨, 첫 번째 아내였죠. 거실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죠. 영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 배신감,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왜 이제 와서, 무슨 목적으로? 영자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수키가 대답하려 했지만 태진이 먼저 말했죠. 수키야, 그만 가. 오늘은 그만 가자. 수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영자를 한번 바라보고는 조용히 집을 나갔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진도 말없이 서 있었죠.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붉은 빛이 마치 불길처럼 보였어요. 설명해요. 다 설명하란 말이에요. 영자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태진은 한숨을 쉬며 영자 옆에 앉으려 했지만 영자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거기 서서 말해요. 왜 첫 번째 아내가 우리 집에 가사도우미로 온 거죠? 당신이 불렀어요? 아니야. 난 정말 몰랐어. 정수키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믿을 수가 없었죠. 모든 게 너무 이상했으니까요. 그날 밤 영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태진은 거실 소파에서 잤죠. 영자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새벽녘에 영자는 부엌으로 나와 물을 마시다가 거실에 누워있는 태진을 봤습니다.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태진에게 말했습니다. 정도우미님, 아니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오라고 해요.
태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래? 이제 그만 끝내자. 복지센터에 연락해서. 아니에요. 제대로 들어야겠어요. 그 사람한테서도 당신한테서도. 영자의 단호한 말투에 태진은 할 수 없이 수키에게 연락했습니다. 1시간 후 수키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평소와 달리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 듣고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숨기지 말고요. 수키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나도 이 집 주인이었어요.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집에서 살았다는 말인가요? 수키는 계속했죠. 태진 씨와 결혼해서 15년을 살았어요. 이 집은 우리가 신혼 때 장만한 보금자리였죠. 아이는 없었어요. 노력했지만 안 됐죠. 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키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아픔이 묻어났어요. 그러다 제가 병에 걸렸어요. 위암 말기였죠.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요. 영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한부? 수키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죠. 저는 태진 씨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어요. 죽어가는 아내를 간병하느라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죠. 그게 무슨... 영자가 말하려 했지만 수키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태진 씨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죠. 재산도 다 정리해서 태진 씨 명의로 해놨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죽고 싶었거든요. 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게 고통스러운 모양이었죠.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술이 성공했고 항암 치료도 잘 받았죠.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회복이 빨랐어요. 하지만 수키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죠.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이미 이혼했고 태진 씨는 새 삶을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했죠. 연락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살기로 했죠.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왜 우리 집에? 수키는 영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우연이었어요. 정말로. 복지센터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았는데 주소를 보고 놀랐죠. 이 집이더라고요. 거절하려다가 궁금했어요. 누가 살고 있을까? 태진 씨는 어떻게 지낼까? 그래서 일부러 온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죠. 죄송해요. 처음엔 한 번만 보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근데 뭐요? 당신을 봤어요. 영자 씨, 당신이 이 집을 얼마나 아끼는지, 태진 씨를 얼마나 신경 쓰는지 봤죠. 제가 하지 못한 일들을 당신이 하고 있더라고요.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왠지 마음이 복잡했죠. 태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수키가 떠난 후, 난 정말 무너졌었어. 사업도 손에 안 잡히고 매일 술만 마셨지. 그때 영자를 만났어. 영자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태진은 정말 힘들어 보였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요. 영자가 날 살렸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줬지. 그래서 결혼했고 행복했어. 정말로. 수키가 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제가 떠난 자리를 당신이 채워줘서.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지 미안한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죠. 근데 왜 숨겼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죠? 영자가 태진에게 물었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죠.
무서웠어. 당신이 날 떠날까봐. 첫 번째 결혼이 그렇게 끝났다고 하면 당신이 불안해할까봐. 그래서 거짓말한 거예요? 20년 동안?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죠. 수키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다 망쳤네요. 죄송해요. 이제 정말 가겠습니다. 다시는 안 올게요. 수키가 현관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태진이 재빨리 일어나 수키를 잡았죠. 수키야, 괜찮아? 수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죠. 영자도 놀라서 다가갔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수키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빈혈인가 봐요. 하지만 다시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태진이 수키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죠. 영자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영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키는 한참 후에야 힘겹게 입을 열었죠. 사실 또 재발했어요. 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언제부터? 3달 전부터요. 이번엔 간으로 전이 됐대요.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픈 기색도 없이 일했는데 수키가 계속 말했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 집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니. 치료받으면 되잖아. 태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키는 쓸쓸하게 웃었죠. 이번엔 진짜예요. 의사가 길어야 6달이래요. 수술도 안 된대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참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영자는 수키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도 결국 죽음을 앞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빼앗으러 온 악녀가 아니라 마지막 추억을 찾아온 환자였죠. 병원은 다니세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통원 치료 중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거동할 수 있어서 일하고 싶었어요. 태진이 수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죠. 질투보다는 연민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도울게. 혼자 감당하지 마. 태진의 말에 수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도 마음이 복잡했죠. 화가 나면서도 불쌍하고 원망스러우면서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수키가 돌아간 후 영자와 태진은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한없이 멀게 느껴졌죠.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건 나도 마찬가지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들어 영자를 봤죠. 영자야, 정말 미안해.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뭐요? 20년이에요, 20년. 그동안 한 번도 진실을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난 늘 당신한테 뭔가 빈 구석이 있다고 느꼈어요. 가끔 멍하니 허공을 보거나 옛날 물건들을 만지작거릴 때 그게 다 그 사람 때문이었군요. 태진은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자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수키를 완전히 잊은 적은 없었죠. 첫사랑이자 첫 아내였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대체품? 그 사람 자리를 채우려고 데려온 거예요?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태진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영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랑? 거짓말 위에 쌓은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자는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죠. 알아요? 내가 뭐가 제일 화나는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숨겼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다면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데도 수키가 연락을 끊었어. 나도 어디 있는지 몰랐다니까. 찾을 수 있었잖아요. 정말 찾고 싶었다면. 영자가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니면 적어도 나한테는 말했어야죠. 실은 첫 아내가 병 때문에 떠났는데 지금도 살아있을지 모른다고. 그럼 내가 이해 못했을까요?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다 맞아떨어지네요. 왜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도 이 집을 고집했는지, 왜 가구 하나 바꾸는 것도 싫어했는지, 다 그 사람 추억 때문이었군요. 그리고 왜 수케 씨가 이 집을 그렇게 잘 알았는지도 이해가 돼요. 본인 집이었으니까. 된장찌개 맛이 똑같았던 것도, 당신 옷 정리하는 법을 아는 것도. 영자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내가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주인은 따로 있었네요. 영자야, 이 집 주인은 당신이야. 수키는 과거일 뿐이야. 태진이 영자 옆에 앉으려 했지만 영자는 피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로 걸어 들어왔는데요. 게다가 시한부라니. 당신 또 그 사람 간호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태진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생각. 아니에요. 봤어요. 아까 그 사람 손잡는 거, 눈빛도 봤고요.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영자의 말에 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인하고 싶었지만 완전히 부인할 수도 없었죠. 수키를 보는 순간 묻어뒀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으니까요. 그때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죠. 영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영자입니다. 네, 정숙희 씨요? 태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영자를 봤습니다. 영자는 전화를 끊고 말했죠. 숙희 씨가 집에 가다가 쓰러졌대요. 응급실에 있다고. 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가봐야. 영자가 태진을 막아섰습니다. 당신이 갈 필요 있어요? 보호자도 아닌데. 그래도 뭐요? 전 남편이 뭐하러 가요? 영자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죠. 태진은 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부탁이야. 한 번만. 죽어가는 사람이야. 영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도 들었죠.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나도 갈 거예요. 태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혼자 보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리고 나도 확인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상태인지. 둘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죠.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수키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어요. 어머, 왜 오셨어요? 수키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영자가 대답했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요. 보호자 연락처가 우리 집 번호더라고요. 수키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다른 연락처가 없어서.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고. 의사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간 수치가 많이 나빠졌네요. 당분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영자와 태진은 서로를 봤습니다. 애매한 관계였죠.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없어서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입원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수키는 영자와 태진을 번갈아 봤죠.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폐를 끼치게 될 줄은.
영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수키를 바라봤습니다. 병상에 누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한때는 이 남자의 아내였고 이 집의 안주인이었을 텐데. 그만 가요. 당신도 쉬어야죠. 영자가 태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망설였죠. 누군가는 있어야. 제가 있을게요. 영자의 말에 태진과 수키 모두 놀랐습니다. 영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죠. 혼자 두기도 그렇고 잠깐 있다가 갈게요. 당신은 먼저 가요. 태진은 영자의 진위를 알 수 없었지만 결국 병실을 나갔습니다. 영자와 수키만 남았죠. 왜 이러세요? 수키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죠. 나도 몰라요. 그냥 당신이 불쌍해서인지 내가 바보 같아서인지. 두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병실의 흰 벽이 차갑게 느껴졌죠.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말로 태진 씨를 아직도 사랑해요? 수키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리움인지 미련인지 사랑인지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게 잘못인 건 알아요. 영자는 수키의 솔직한 대답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병실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수키를 돌아봤죠. 병상에 누운 수키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내가 노린 건 남편이 아니라 너였어. 수키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영자는 놀랐습니다. 수키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계속 말했죠. 처음 복지센터에서 주소를 봤을 때 거절하려다가 궁금했어요. 태진 씨가 누구와 재혼했을까? 어떤 여자가 내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까? 영자는 숨을 멈추고 수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당신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 당신이. 수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을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매일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고 태진 씨 옷을 다림질하고 내가 병들어서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당신은 하고 있었어요. 영자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키가 계속했죠. 알아요? 내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당신이 끝까지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도망쳤는데 당신은 지켰어요. 20년을 도망친 게 아니잖아요. 병 때문에. 영자가 말했지만 수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망친 거 맞아요. 죽음이 무서워서 태진 씨에게 짐이 될까 봐서. 그런데 살아남고 나니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수키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끝까지 있었다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더 나은 아내예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질투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죠. 왜 이런 말을 이제 와서. 죽기 전에 하고 싶었어요. 당신한테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수키는 침대 옆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었죠. 이거 내가 떠나기 전에 쓴 일기예요. 태진 씨한테 주려다가 못 줬어요. 당신이 읽어봐 주세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태진에게 미안해요. 당신 곁을 떠나는 내가 이기적인 건 알아요. 하지만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라도. 영자는 읽다가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수키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먼저 놓아줬어요. 태진 씨가 다른 사람을 만나길 바랐죠. 그게 당신이었고. 하지만 살아계셨잖아요. 연락할 수 있었잖아요. 무서웠어요. 이미 새 삶을 시작했을 텐데 내가 나타나면 다 망가뜨릴 것 같아서. 수키는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죠. 근데 이번에 와보니 알겠더라고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당신이 있었으니까. 태진 씨도 그 집도 다 잘 지켜주고 있었으니까. 영자는 수키의 손을 잡은 채로 울었습니다. 서로를 향했던 적대감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당신도 여자였구나. 나처럼 외로웠고, 참았고, 영자의 말에 수키도 울었습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죠.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가 이제야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잠시 후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혼자서. 수키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뭐, 그냥 살았죠.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근데 늘 빈 구멍이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자식들은요? 없어요. 그게 제일 미안해요. 태진 씨한테 아이를 못 줘서. 영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이 낳느라 고생했어요. 태진 씨가 늘 아이를 원했거든요. 이제 알겠네요. 왜 그렇게 간절했는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경쟁자가 아닌 같은 아픔을 가진 동지처럼요. 영자 씨. 네. 부탁이 하나 있어요. 수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진 씨. 잘 부탁해요. 그 사람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여려요. 외로움도 많이 타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20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가끔은 나도 생각해 주세요. 그 집에 살았던 또 다른 여자를. 영자는 수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럴게요. 당신도 그 집의 주인이었으니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태진이 들어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봤죠. 무슨 일 있었어? 둘 다 울었네. 영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여자들끼리 할 얘기가 있었어요. 태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수키를 보며 말했죠. 내일 또 올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수키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우리 친구하면 안 될까요? 수키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자는 미소 지으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태진이 따라 나오며 물었죠. 영자야, 정말 괜찮아? 영자는 태진을 돌아봤습니다. 몰라요. 아직은 화도 나고 서운해요. 하지만 그 사람도 불쌍해요. 우리보다 더 외로웠을 거예요. 태진은 영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자는 피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둘 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죠.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알게 됐고 미워하고 싶었던 사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자는 거실에 앉아 수키가 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죠. 거기엔 한 여자의 사랑과 고통, 그리고 단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른 여자가 이 자리를 채워주길 바라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주길. 영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진이 설거지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셋은 이제 어떻게 될까? 과거와 현재가 만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답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은 없어야 한다는 것. 2달이 지났습니다. 수키는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고 있었죠. 영자는 약속대로 자주 병문안을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진짜 친구처럼 편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영자가 병실을 찾았을 때 수키가 말했습니다. 나 이 집에서 밥 한 번 먹고 싶었어요. 영자는 수키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야위어서 옛날에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요. 언제 오실래요? 수키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외출은 가능하대요. 컨디션 좋은 날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은 어때요? 날씨도 좋을 것 같은데. 수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집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죠.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모두 수키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태진도 집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골프 약속도 취소하고 집에만 있었죠. 영자와의 사이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진이 문을 열자 수키가 서 있었죠. 휠체어는 거부하고 혼자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어서 와요. 영자가 수키를 맞이했습니다. 수키는 현관에 서서 집 안을 둘러봤죠. 눈에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변한 게 없네요. 그대로예요. 뭘 바꿔야 할지 몰라서요. 그냥 이대로가 편했어요. 영자의 말에 수키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은 수키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봤죠. 영자와 태진, 그리고 아이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멋지게 컸네요. 다 커서 이제 저희 손을 떠났죠. 각자 제 갈 길을 가고 있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 펼쳐졌죠. 수키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밥상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많이 드세요. 병원 밥만 먹으면 입맛이 없을 거예요. 수키는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먹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이 맛이에요. 내가 끓이던 그 맛. 영자가 말했습니다. 태진 씨가 알려줬어요. 멸치 다시마 육수에 조개 넣는 거.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게 우리 집 맛이 됐죠. 태진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뭐라 말하기가 어려웠죠. 태진 씨는 아직도 고집불통이에요? 수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죠. 말도 마세요, 여전해요. 양복도 꼭 정장만 입고 골프도 비 와도 나가고. 그때도 그랬어요. 한번 정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 두 여자는 태진의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태진은 멋쩍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야, 내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 태진의 말에 두 여자는 더 크게 웃었습니다. 잠시나마 과거의 앙금을 잊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대화를 나눴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키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대해주셔서. 별 말씀을요. 영자가 대답했습니다. 수키는 계속 말했죠. 사실 오늘 마지막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영자와 태진은 수키를 봤습니다. 수키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죠. 이거 제 전 재산이에요. 별거 없지만. 이게 왜?
유언장이에요. 이 집에 기부하고 싶어요. 영자는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식들한테 남겨야죠. 자식이 없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없어요. 수키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친척도 없어요. 그냥 이 집이 제 마지막 가족인 것 같아서 태진이 말했습니다. 수키야, 이건 받을 수 없어. 왜요? 원래 내 집이기도 했잖아요. 내가 떠날 때 다 두고 갔지만 마지막엔 뭔가 남기고 싶어요. 영자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큰데. 크지 않아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이 집을 지켜줘서, 태진 씨를 지켜줘서 고맙다는. 수키는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죽으면 이 집 정원에 작은 나무 하나만 심어주세요. 목련이면 좋겠어요. 봄에 하얗게 피는. 영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꼭 그럴게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수키가 일어섰습니다. 영자와 태진이 현관까지 배웅했죠. 다음에 또 와요. 영자가 말했지만 세 사람 모두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키는 현관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둘 다 이 집을 지켰어요. 그 말을 남기고 수키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석양빛에 비친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영자와 태진은 수키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영자가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죠. 정원의 목련심을 자리를 봐둬야겠어요. 태진은 영자를 따라 들어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뭐가요? 수키를 받아줘서, 그리고 날 용서해줘서. 영자는 태진을 돌아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저녁 노을만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있잖아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수케 씨 말이 맞아요. 우리 둘 다 이 집을 지켰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태진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영자도 피하지 않았죠. 그날 밤 영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다녀갔다. 한때 이 집의 주인이었던 사람. 이제는 친구가 된 사람. 우리는 같은 남자를 사랑했지만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해한다. 인생이 참 이상하다. 미워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살아가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